자, 페이지 68페이지요. 오늘은 연력학 제2법칙을 배울 겁니다. 연력학 법칙은 1법칙이 있고 2법칙이 있어요. 됐나요? 연력학 1법칙은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연력학 1법칙. 요거에 대한 시험지가 훨씬 많아요. 계산형 시험지도 여기서 나와요. 연력학 제1법칙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의 총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에 관여하는, 반응계에 관여하는 열 에너지의 총량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연력학 제1법칙이요. 이렇게만 알아두지 마시고요. 얘가 중요한 단어예요. 뉴턴의 제1법칙, 2법칙, 3법칙 중요하지 않아. 그 제-법칙 이름들이 중요한 겁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 그래서 여기는 공식이 있었어요. Q는 델타 U에 W를 더한 값과 같다. 이렇게 쓰는 거죠. 열량 전체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고요. 일의 양과 같아요. 이렇게 써드렸어요. 됐나요? 이 일의 양을 또 다른 말로 표시하면 P의 델타 V 여기까지 표시해드렸습니다.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량을 곱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대한 내용을 써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의 양은 이 부피 변화에 대한 내용을 써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부피가 변하면 일을 한 거야. 됐니? 문제를 봤을 때 온도가 변하면 내부 에너지가 변하는 거야. 이렇게 두 개의 단어를 시험용으로 풀 때 필요한 자료를 반드시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피가 변하면 일을 한 거야. 내부 에너지가 변하면 온도가 변하는 거야. 됐나요? 이 내용을 갖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부피가 변함이 없는 등적, 압력이 변함이 없는 등압, 온도가 변함이 없는 등온, 열량이 변함이 없는 단열, 이렇게 4가지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부피, 압력, 온도, 열량 이렇게 4가지를 그 중에 하나를 일정하게 놔뒀을 때 나머지 어떻게 변하니가 이 연력학 제1법칙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배웠었던 연력학 제1법칙의 이 4가지 상황, 등적, 등압, 등온, 단열, 이 4가지 상황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연력학 법칙의 모든 것들이에요. 오늘은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겁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 뭐냐? 연력학 제2법칙은 양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방향에 대한 내용이에요. 방향. 연력학 제2법칙은 방향에 대한 내용. 에너지는 반드시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는 갈 수 있는데 반대로는 되돌아오지 못해요. 이게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는 흘러갈 수 있지만 저온에서 다시 고온 쪽으로는 되돌아올 수 없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만약에 이 연력학 제2법칙을 좀 뛰어넘는 무언가를 발명해내면 연료가 없어도 계속 돌아가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 수 있어요. 그 기관을 카르노 기관이라고 하고요. 그 기관을 연구기관이라 그래요. 연구기관을 만드는 게 인간의 목표인데 결론은 뭐야? 못 만들어요가 결론이거든요. 목표인데 못 만들어. 다시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갈 수 있어요.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못 와요. 방향. 이렇게 쓰는 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하나만 더요. 연력학 제2법칙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냐면 항상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이동해요. 다른 방향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 쪽으로 움직여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봐.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나무가 있었어. 나무에 나뭇잎이 이렇게 달려있죠. 됐나요? 이 나뭇잎이 결국에는 떨어질 거예요. 바닥에 떨어지겠지, 그치? 자, 어떤 게 더 무질서하니? 얘가 무질서하죠.
그래서 이렇게는 갈 수 있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 쪽으로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되돌아올 수는 없어요.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방향 쪽으로는 갈 수 없어요. 여기까지 되니? 이게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이에요. 연력학 제2법칙은 전 우주 만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것들은 다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 몸속에 있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몸속에 있는 에너지보다 몸 밖으로 에너지가 나왔을 때 훨씬 더 무질서하죠. 그래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오는 게 원래의 방향이에요. 됐나요? 이거 일상생활에서도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니네 집 가만히 있으면 방이 치우면 계속 어질러지죠. 됐어요? 계속 어질러져요. 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당연한 일이야. 됐나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얘 마찬가지예요. 접시가 있었어. 깨지지. 무질서도가 증가한 거 맞죠? 그럼 그걸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는 없어요. 됐나요? 그래서 타임머신이 개발되더라도 과거로 되돌아가는 타임머신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가 과거로 되돌아가지만 과거로 되돌아간다는 얘기는 이 우주 전체가 지나온 시간을 다시 되돌려야 된다는 시간. 지나온 시간을 다시 되돌려야만 하죠. 그래야 내가 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깨진 접시를 다시 원래 상태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니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 건 자연현상. 되돌릴 수는 없어요. 됐나요? 요 무질서도란 단어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엔트로피라 그래요.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됐죠? 연력학 제2법칙은 가역, 비가역 이런 단어도 나오고요. 그리고 연력학 제2법칙 2번에 나와 있어요. 연력학 제2법칙 뭐라고?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비가역적인 방향, 비가역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글쎄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데 되돌아갈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러니 이걸 역으로 가는 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비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력학 법칙은 공식 계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두시고요. 엔트로피 무슨 말이라고?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엔트로피 무질서도가 그래요.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 무질서한 배열을 이루는 방향으로만 진행된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연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지? 우리는 그 열기관에 대한 내용은 별거거든요. 이쪽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열역학 법칙이 뭐라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열역학 제1법칙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했어요. 자, 이 녀석은 자연계에서도 되게 많이 쓰니까 상식으로 알아둡시다. 연력학 제1법칙이요. 연력학 제1법칙. 무슨 뜻이라고? 에너지의 전체 총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됐나요?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에너지의 총량이 변하지 않아. 사람이 있었어. 100의 에너지를 쳐먹었어. 움직이는데 30을 써먹었고 심장박동처럼 살아가는데 40을 써먹었어. 그쵸? 그럼 30이 남죠. 30 어떻게 해? 체온 조절하면서 30을 버려요. 됐니? 그러면 바깥쪽으로 나간 에너지를 다시 끄집어 먹고 살아 움직일 때 필요한 에너지를 다시 끄집어 먹고 얘를 다시 쳐먹으면 얘는 밖에서 음식을 안 먹어도 되지.
가능하니? 한 번만 더요. 석탄이 있었어. 석유가 있었어. 백의 에너지를 가진 애가 있어. 공장을 돌리면서 얘를 썼어. 됐지? 그러면 공장을 돌려서 기계 제품을 만드는데 40을 썼어. 60을 열 에너지로 버렸어. 그럼 이 열 에너지를 다시 공급하면 나중에는 40의 석유만 써도 열 에너지를 공급하면 100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40 버리고 60 나가면 또 다시 나가다가 40을 써먹으면 또 100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죠. 그럼 석유를 100씩 쓰다가 40만 쓰면 돼요. 그지? 그러면 석유를 아낄 수 있지 않니? 근데 왜 안 하는 거야? 왜 우리는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되냐고. 또 한 번 해볼까요? 석유를 태워서 100의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었어. 100의 에너지를. 그럼 우리 전기 에너지를 막 사용하겠죠? 막 사용해요. 그래서 막 사용해서 에너지가 막 나오면 사용한 에너지가 40일에 열 에너지로 60을 버렸어. 이 열 에너지를 60을 다시 이쪽으로 공급해주면 되지 않니? 그럼 나중에는 석유를 40만 써도 되죠. 60은 여기서 되돌아왔으니까 버릴 걸 다시 보내주면 훨씬 더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되니?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의 문제예요. 문제는 뭐냐면 총량은 변함이 없지만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의 최종 단계는 열 에너지예요. 이렇게 열 에너지로 바뀌어버리면 이 열 에너지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니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체온이 막 빠져나가지. 그럼 에너지가 막 소비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간 에너지를 다시 모아서 나한테 공급해주면 나는 에너지를 조금만 사용해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나가버린 열 에너지를 다시 또 다른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열 에너지로 빠져나간 애는 다시 공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됐나요? 열 에너지로 빠져나간 애는 다시 공급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최종 단계는 열 에너지인데 이 열 에너지는 다시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껏해야 따뜻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죠. 됐나요? 그걸로 파동 에너지를 만들든가 그걸로 열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든가 이런 건 매우 어렵다. 그래서 열 에너지로 바뀌어버리면 더 이상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총량은 변함없지만 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아껴 써야 한다라는 게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얘는 공식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공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Q는 항상 연력학 제2법칙은 이 공식 하나로 모든 걸 다 풀 수 있다. W. Q는 델타 U의 W. 자, 이 공식 잊어버리지 마세요. 얘만 쓰시면 연력학 문제는 다 끝납니다. 얘는 열량이라고 쓴다 그랬고요. 얘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내부 에너지가 얼마나 변했니? 그리고 W는 일의 양 이렇게 쓴다 그랬죠. 중요한 단어를 묶어주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온도의 변화고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면 온도가 증가합니다.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면 온도가 감소합니다. 얘는 일의 양은 부피 변화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부피가 커지면 일을 한 거고요. 부피가 작아지면 일을 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되니? 그래서 이 한국말로 출제되는 이 단어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이것도 알려드렸어요. PV를 곱하면 온도의 개념이다라고 알려드렸어요. 기억나니? 피부는 노랗다. 기억나요? 개수가 일정할 때 상수가 일정하니까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온도의 개념을 구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연력학 법칙의 저 삼총사 압력, 부피, 온도 이 세 가지를 구해내는데 연력학 제1법칙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되니? 자, 연력학 제2법칙도 한번 해볼까? 두 번째, 연력학 제2법칙. 그렇죠? 얘는 그냥 여기다가 쓰세요. 연력학 제2법칙은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방향이 어느 방향이니 물어보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이요. 으로는 갈 수 있고요.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쪽으로는 갈 수 없어요. 되셨나요? 무질서도 다른 말로 표시하면 뭐라고 쓸 수 있다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멋있는 단어죠. 엔트로피.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그걸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방향에 대한 내용이니까 하나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고온이야. 이렇게 저온 쪽으로 열 에너지는 이동합니다. 가능해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가니까 얘는 온도가 낮아지고 얘는 온도가 높아져서 서로 평형점에 도달하는 거죠. 평형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에너지의 이동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온에서 고온 쪽으로 열 에너지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한쪽 방향으로만 에너지가 전달된다라는 뜻이에요. 방향성에 대한 법칙을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저 저온에 있는 물체를 고온으로 옮겨서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인간이 만들어낸 제품이 있어요. 열 에너지가 너무 아깝지. 니네 몸에서 열이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어딘지 알아? 상식이에요. 니네 몸에서 열이 제일 많이 나는 곳. 그럼 열이 제일 적게 나는 곳은 어딘지 아니? 상식이야. 발가락이요? 많이 나는 데야, 적게 나는 데야?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니네 손 같은 걸 이렇게 요리 같은 걸 하다가 뜨거운 걸 만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 이렇게 하죠, 그치? 왜 그러냐고, 왜? 누가 가르쳐줬어? 법에 써있어? 여길 안 잡으면 구속돼? 야, 이상하잖아! 왜 인간들은 뜨거운 걸 만졌을 때 갑자기 이러면서 귀를 만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유가 뭐야? 그 본능이에요. 우리 몸에 열이 가장 적게 발산돼서 항상 조금 체온보다 낮은 곳을 유지하는 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만지는 거야. 됐니? 니네 체온을 잴 때도 귀에다 체온 재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왜요? 여기 부분의 온도가 제일 적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요. 그럼 여기를 재면 다른 데보다 조금 낮게 측정될 수 있는 거지. 발가락을 만지진 않잖아요. 뜨거워! 이러면서 발가락을 만지는 사람은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치? 됐나요? 니네 몸에서 열이 제일 많이 나는 곳은 손과 발이에요. 손바닥과 발바닥에 열이 제일 많이 납니다. 그래서 손바닥에서 열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됐니? 근데 손은 평상시에 장갑을 끼지 않죠. 그러니 열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발은 양말을 항상 신지. 그리고 신발도 신죠.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열이 잘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발이 좀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땀도 많이 나니까 발냄새도 쳐나고 이러는 거죠. 니네 발냄새라는 단어 들어봤지, 그지? 손냄새 나는 거 봤어요? 야씨, 손냄새 난다, 씻고 가. 이러진 않잖아요. 항상 열려있거든요. 발도 마찬가지. 신발과 양말을 신지 않으면 발냄새 나는 게 나지 않아요. 됐니? 그래서 발에, 요 발바닥에 열이 너무 많이 나서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인간이. 됐니? 우리는 아깝지 않지만 그걸 아까워하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발바닥 안에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열 에너지를 모아서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를 만들었어. 그래서 발바닥에 패드 같은 걸 이렇게 껴놓고 하루 종일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그럼 발에서 열 에너지가 나오겠지. 그 열 에너지를 이렇게 도선으로 연결해서 차고 다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전기가 생겨요. 그래서 핸드폰 같은 걸 여기다 탁 붙여놓고 있으면 저절로 충전이 돼요. 니네 써 안 써? 왜 안 써? 그럴 필요가 없잖아. 열 에너지를 모아봤자 에너지의 양이 매우 적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열 에너지를 다시 이용하는 건 꽤 귀찮은 일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됐나요? 인간들이 열 에너지를 이용하려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니네 스위스 가봤어요? 스위스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스위스에 산이 있어. 이렇게 인터라켄이래. 융프라우라는 산이 있거든요. 여기 가면 인터라켄이라는 역에서 기차를 타요. 기차를 타면 기차가 산을 이렇게 기어 올라가. 이 산이 3,900m거든요. 백두산보다 2배 높아요. 그래서 되게 높아. 여기를 이렇게 기어 올라가다가 터널로 들어가요. 이렇게 기차가. 그러면 이 레일이 이 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산 속을 뚫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차가 산 속을 다니거든요. 산 속을 이렇게 다녀요. 졸라 추워. 여기가 30도면 여기가 마이너스 2도예요. 기온차 되게 많이 나지. 나도 여름에 갔는데 반팔 입고 갔어. 난 이렇게 추운지 몰랐어. 그래서 기차를 막 타고 가는데 점점 추워지지. 그래서 내 입술이 파랗게 변했나 봐요. 관광객들이 가방에서 옷을 꺼내서 막 더 입는데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잖아. 물어보는 거야. 너 옷 안 갖고 왔니? 이래서 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서로 막 추워서 지들별로 막 얘기를 해. 그리고 가만히 올라갔어. 점점 추워져서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입술이 막 파래지고 얼굴이 하얘지니까 지들끼리 막 심각하게 얘기하더니 나한테 옷을 줬어요. 입으라. 여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만년설이 막 덮여있죠. 올라갔어요. 그 사람들 아니었으면 나 얼어 죽었을 수도. 여기 가면 여기가 빙하로 덮여있거든요. 이렇게 얼음 덩어리예요. 그래서 기차역에서 탁 내리면 온 벽 사방이 다 얼음이야. 그래서 거기 이렇게 걸어가는 거거든요. 얼음 덩어리. 여기로 들어가면 요 안에 전망대 겸 우체국이 있어요. 요 우체국에 가면 나 한국인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발면을 줘요. 공짜로 줘. 한국인만 공짜예요. 니네들 나중에 여기 가서 꼭 드세요. 먹어. 여기서 사발면이 하나에 8유로거든요. 8유로. 10,000원 정도 합니다. 그 신라면 빨간 거 작은 컵 있잖아요. 10,000원이에요. 사람들 10,000원 주고 막 사먹는데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공짜로 줘요. 그래서 그거 하나 사들고 여기서 이렇게 먹는 거야. 4,000m 꼭대기에서 빙하 쫙 보면서 사발면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아니 기분 되게 좋습니다. 굉장히 따뜻해요. 영하 2도야 가끔. 여기는 되게 따뜻해. 난방 틀어놔서 되게 따뜻해요. 근데 문제가 뭐야? 여기에 스위스잖아요.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어요. 화석연료를 쓰면 공기가 오염되지. 그래서 나라 전체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체르맛이라는 동네는 아예 자동차도 못 들어가요. 동네에는. 그 안은 전기 자동차밖에 못 사용하게 돼 있어요. 화석연료가 다 금지야. 그만큼 공기에 많이 신경 쓰는 나라거든요. 그럼 여기 난방 어떻게 해? 난방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따뜻해져? 신기하지? 어떻게 하면 따뜻해지는지 알아? 여기 사람들이 기차에서 내리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빙하를 구경할 때 와 이거 졸라 신기해. 와 막 이러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내뱉은 이산화탄소랑 거기서 나온 열 에너지를 모아다가 여기 난방하는 거예요. 장난 아니지, 그치? 이게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인데 어려워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잘 하지 않아. 왜? 이거 생각보다 많은 과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건 없지만 잘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한 번만 해볼까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만든 기관이 열기관입니다. 열기관. 말 그대로 열기관이에요. 열을 사용해서 일하는 장치야. 이걸 열기관이라고 해요. 다시 열을 공급해주면 일해요 이런 뜻이에요. 열을 공급해주면 일해요. 이런 걸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네, 자동차 엔진 같은 것들이죠. 자동차 엔진이 매번 폭발을 하면 그때 나오는 힘으로 피스톤을 움직이면 크랭크축을 돌리고 그러면 바퀴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열기관이래요. 잘 보세요. 열을 사용해서 일을 하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여기에 열원이 1번이 있었어. 얘를 고온이라고 합니다. 열원 1번을 고온이라고 할게. 얘를 Q1이라고 하는 거예요. Q1이 고온인데 굉장히 많은 열이 들어있겠죠. 그죠? 그 열을 아래쪽으로 보내요. 어디 쪽으로? 저온 쪽으로 보내. 그럼 열 에너지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할 수 있죠. 됐나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할 때 이 중간에 그 에너지를 이렇게 빼서 일을 시키는 거야. 됐니? 다시요. 열원 1번에서 열원 2번 쪽으로 Q2 쪽으로 에너지를 보내면 그 에너지 중에 일부로 W, 일을 하는 기관을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잘 봐. 얘 100의 에너지가 있었어. 얘는 40의 에너지가 있대. 그럼 일을 얼마 한 거야? 60의 일을 해준 거죠. 에너지 총량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걸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40을 다시 위로 들어올려서 여기다가 공급을 해주면 나중에는 60만 얘한테 가해주면 되죠. 그럼 100이 만들어질 거 아니겠니? 그럼 또 내려서 60을 사용하고 40은 머리니까 40을 다시 올리면 또 60만 쓰면 되지. 그런데 왜 이 녀석은 항상 언제나 100의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만 하는 것이냐?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저온에 있는 에너지를 다시 고온으로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가 X가 쳐지는 거죠. 이해됐어? 그래서 항상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저온으로 가는 에너지 말고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됐나요? 되게 간단하죠. 열기관은 뭐라고?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 열을 보낼 때 나머지 일부분을 일로 사용하는 걸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되니?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야? 열 효율이라는 거예요. 열 효율이 별표예요. 이거 별표야. 연력학 제2법칙은 이 녀석밖에 안 나옵니다. 열 효율은 2라고 쓰고요. 열 효율이 좋을수록 좋은 거죠. 효율적입니다. 열 효율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하나만 알아보세요. 얘 어떻게 구하는 거냐? 공급한 에너지 분해 사용한 에너지예요. 공급한 에너지 중에 사용한 걸 효율이라고 합니다. 100을 공급했는데 40을 사용했어. 그러면 40이 연료율이 되겠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상식이요. 열효율인데 공급한 에너지 중에 사용한 에너지가 있어. 이렇게만 딱 써 있으면 2의 최대값은 얼마야? 1이에요. 됐지? 다시 열효율이 있었는데
공급한 에너지 중에 사용한 에너지 곱하기 100을 때리면 이 열효율은 얼마가 된다고? 100%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효율을 이렇게 단순한 숫자로 구할 때는 100을 곱하지 않아요. 퍼센트로 구해라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그죠? 요거 계산형 시험제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공식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므로 열효율 2는 자, 요 장치에서 공급한 열량은 얼마야? 얘가 공급된 거죠. 됐어요? 그래서 공급은 Q1. 그럼 일과 저온 중에 사용한 건 뭐야? 얘가 사용이지, 그지? 얘는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뭐라고 바꿀 수 있어? W라고 바꾸면 되지 않겠니? 그냥 간단하죠. 그래서 연료율은 160, 0.6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퍼센트로 써라 그러면 100분의 60 곱하기 100, 60%. 네. 인간의 열효율은 얼마야? 40%요. 밥을 100 처먹으면 40%만 쓰고요. 나머지 60%는 버립니다. 버리는 게 훨씬 많죠.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걸 사용하려면 꽤나 오래 과학의 발달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써볼까요? 여기 바꿉니다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얘를 Q1이라고 쓰면 분해 W의 다른 식은 뭐예요? 60이 나오려면 100-40 하면 되죠. 그래서 Q1 마이너스 Q2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 공식도 다시 한번 바꿔보면 Q1 마이너스 Q1, Q1, Q1이니까 1이라고 쓸 수 있죠. 그죠? 마이너스 Q1 분의 Q2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렇죠? 식은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열효율은 구하는 거예요. 계산형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비출 자료기 69페이지요. 맨 아래쪽에 241번. 자, 두 개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열기반 살짝 지워볼까요? 자, 질문 보세요. 1000주를 줬는데 가는 1000주를 줬는데 내리다가 1하고 여기에 Q2로 오는 거지. 됐죠? 요게 가예요. 나는 어떻게 생겼다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100인데 60이야 이렇게 주면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기가 P, 여기가 V. 자, 계산형 시험 문제 한번 해볼게. 여기에 사각형으로 돌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A점 찍었어. B점 찍었어. C점, D점. 빙글빙글 도는 거거든요. 올라갔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복습 한번 해볼까? 100, 300. 여기는 100, 300. 아래쪽으로 2, 4. 됐죠?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어느 과정인지 알 수 있겠니?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A에서 B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부피가 변하지 않지. 됐어요? 부피가 변하지 않으니까 A, B는 등적이라고 쓰는 겁니다. 됐어? 자, 등적이면 뭐라고?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고. 됐어? 그러니 이 과정에서 W는 0이에요 라고 쓸 수 있겠니? 됐어요? 한 번만 더요. B와 C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얘는 압력이 똑같지. 그러니 BC는 등압. 이렇게 쓰는 거고요. 얘는 0 되는 애가 없습니다.
그럼 C에서 D쪽으로 가면 역시 부피 변화는 없죠. 그러니 얘도 등점. W는 0이요. 그럼 바깥쪽으로 다시 돌죠. 이렇게 가서 D에 도달. D에서 A로 가면 역시 압력 변화 없어요. 등압. 됐니? 한 번만 해볼까요? 자, 1해양 0, 1해양 0 됐지? 그러면 여기 같아요. 이렇게 오면 부피가 증가한 거 맞지? 써볼게요. 부피가 증가했어요. 그럼 W가 증가한 거 맞지? 됐니? 자, 반대로 여기서 이쪽으로 D에서 A 쪽으로 이렇게 가면 D에서 A로 가면 부피는 감소했죠. 그러면 W는 감소하는 거 맞지? 됐니? 자, 박스 한번 쳐볼까요? B에서 C로 가는데 한 일은 이만큼이에요. 그래프 아래 면적. 이게 W, 1해양입니다. 다시. 그럼 D에서 A 쪽으로 오면 요만큼의 일을 한 거지. 그치? 됐어요? 다시. B에서 C까지 갈 때는 이 그래프 아래 전체 면적이 1해양. D에서 A로 갈 때는 요 그래프 아래 면적이 1해양. 그럼 전체 면적 1해양, 아래 면적 1해양을 빼버리면 얘는 증가량, 얘는 감소량이니까 실제로 1해양은 얼마큼이야? 요 그래프 아래, 요 안의 면적만 1해양이 되는 거예요. 되니? 그래서 둘러싸인 그래프의 소간의 면적이 1해양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됐니? 자, 첫 번째 하나 했습니다. 등점? 1해양 0인데. 등점? 1해양 0인데. 등압은 1해양 0이 아니고요. 등압은 1해양 0이 아니에요.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1은 커졌고요. 어느 만큼? 이만큼 면적만큼. 되돌아올 때는 부피가 감소해서 1을 줄었어. 이만큼 줄었는데, 이만큼 늘었는데, 이만큼 줄었으니까 그 차이만큼이 실제 1해양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둘러싸인 그래프의 가운데 면적이 1해양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A점, B점, C점, D점. 자, 온도가 제일 높은 곳은 어디니? 됐나요? 자, 압력에다 부피를 곱하면 온도값이 나와요.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곱해볼까? A점은 어떻게 곱하는 거야? 200 이렇게. 쉽지? B점은 어떻게 곱하는 거야? 600. 됐네? 그래서 A점보다 B점이 온도 3배 높아요. 다시요. 그럼 B점과 C점 중에 온도가 누가 높아? 둘 다 300인데 부피가 크니까 얘가 높죠. C점이. 몇 배 높아? 2배. 쓸 수 있겠어요? 그럼 C점과 D점 중에 누가 높니? 얘는 1200, 얘는 400. 그러니까 C점이 높은 거 맞지? 자, 마지막 질문이요. 온도가 제일 높은 데가 어디야 그러면? C점이요. 그럼 온도가 제일 낮은 곳은 어디니? A점이요. 됐어요? 그럼 마지막 질문. B점과 D점은 온도가 같니? B점과 D점은 온도가 같니? 얘는 600, 얘는 400. 온도가 다르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거 되게 중요한 공식이에요. PV는 nRT.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온도의 개념을 쓸 수가 있다. 됐어요? 물리화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럼 1해양은 얼마냐? 요거 면적 얼마니? 200에 2를 곱했으니까 400. 맞아? 200에 2를 곱했으니까 400.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여기다가 400주울이라고 쓸 수 있으면 성공인 거예요. 됐나요? 1해양은 사각형의 면적. 그럼 여기 면적이 400이니까 W 400주울의 일을 한 거죠. 그럼 q2로 내려온 에너지의 양은 얼마야?
600이 남죠. 그지? 그럼 얘의 열효율은 얼마니? 공급한 거 1000이고요. 사용한 거 400이죠. 됐어요? 그럼 이 값을 0.4라고 써도 되고 이 값을 40%요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A와 B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 잘 보세요. A에서 B 과정으로 가면 W가 0이지. 여기다 넣는 거죠. W가 0이에요. 그럼 가해준 열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됐나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당연히 동그라미. BC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에. 잘 보세요. B와 C 과정이라고만 써 있으니까 요 과정 맞지? 그러면 B와 C 과정에서 한 일회량은 그래프 아래 전체 면적이에요. 됐어요? 그래프 아래 전체 면적 300 곱하기 2 600이요. 2번은 X 그래프 아래 면적 괜히 600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D와 A, D에서 A로 가면 D에서 A로 간대요. 등압 됐죠? 그럼 부피가 줄었으니까 2를 받는 거예요. 이것도 한국말로 써놨거든요. 이런 거 잘 외웁시다. Q가 위로 화살표가 돼 있으면 Q가 아래로 화살표가 돼 있으면 이건 열을 흡수하는 거고요. 얘는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한국말은 이래요. 다시 W 델타 U를 먼저 써야죠. 델타 U가 위로 화살표가 나오면 요거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증가하는 거 맞지? 요거 온도가 증가하는 거고요. 델타 U가 내려가면 요거 온도가 감소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요. W가 위로 화살표가 나오면 W가 아래로 화살표가 나오면 위로 화살표가 나오면 2를 한 거야. 아래로 화살표가 나오면 2를 받은 거예요. 일을 해주면 위에 거, 일을 받으면 아래 거. 요거는 부피가 증가하는 거고요. 요거는 부피가 감소하는 겁니다. 됐지? 그럼 여기 보세요. B에서 C로 가면 부피가 증가하니까 W가 위로 화살표겠죠? 그러면 B에서 C로 간 그래프 아래 면적만큼 일을 한 거예요. 됐지? 그러면 D에서 A로 오면 어떻게 돼? D에서 A로 오면 쭉 가면 부피가 감소하는 거 맞지? 부피가 감소하면 W 아래 방향으로 해서 펼쳐지거든요. 그러면 D에서 A로 갈 때는 2를 받은 거예요. 한 건 이만큼, 받은 건 요만큼. 결국에 이만큼의 일을 한 거지. 그래서 요만큼의 면적이 일한량 400J이 된 겁니다. 자, D에서 A로 가는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이야. 얼마? 요 밑에 면적, 그래프 아래 면적 200 동그라미. 열기관에서 한 일회량은 뭐라고? 이 그래프 속의 내부의 면적. 이게 실제로 일을 한 양이에요. 400J 동그라미. 열을 방출하는 과정은 CDA 과정이다. 열을 버리는 과정이 돼야 되니까 Q가 아래 방향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럼 한번 해볼게. CDA, C에서 D로 가면요 W0이거든요. 그럼 C에서 D 과정은 Q는 델타 U에 더하기 W인데 W0 맞지, 그지? 그럼 온도가 누가 높다고 그랬어? C가 제일 높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면 온도 감소한 거 맞죠? 온도가 감소하면 델타 U가 아래 방향으로 화살표 쳐지는 거 맞지?
그럼 이퀄 치고 Q라고 쓸 건데 얘도 아래 방향으로 돼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 D에서 C에 C에서 D로 가면 Q가 아래 방향 화살표니까 방출이요. 됐어요? 이걸 찾는 게 연력학 제일 법칙이거든요. 이걸 갖고 놀 수 있어야 시험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는 겁니다. 한 번만 더요. 그럼 D에서 A로 가면 등압이에요. Q는 델타 U의 W. 얘는 W 값을 X 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얘 감소. 됐니? 부피가 감소하면 온도도 줄어들어요. Q도 감소합니다. 얼마 이것도 적어줬어. 5대 3대 2 이만큼의 비율로 나눠 먹어요. 등압은 5대 3대 2만큼 나눠 먹습니다. 이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문제를 훨씬 더 잘 풀 수가 있죠. 다시요. 등압의 경우에는 열량이 감소해 부피가 감소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온도가 줄었으니까 아래 방향으로 화살표 쳐지면 열 방출이요. 그래서 C, D 열 방출, DA도 열 방출. 5번 동그라미. 방출한 열량은 얼마니? 600이요. 6번도 동그라미. 열 효율은 얼마니? 40%. 7번은 X. Q2가 0인 기관. 아까도 만들었죠. Q2가 0인 기관. 만들 수 없습니다. 됐나요? Q2가 0인 기관. 만들 수 없어요. 여기다 하나 써줄까? 열 효율이 1. 100%인 기관은 만들 수 없습니다. 이래 자동차 운전하고 나면 엔진 부분이 뜨겁죠. 열에너지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 100, 1000을 줬어? 1000의 일을 할 수 있어? 아니요. 여기서 막 빠져나가겠죠. 그죠? 그런 것까지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런 걸 다 잡을 수 있다면 진짜 열효율 100%인 기관을 만들 수 있죠. 이게 증기기관이라는 거 들어봤니? 들어봤어요? 증기기관이 발명된 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전에는 다 손으로 하다가 증기기관이 생겨난 후에 기계장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산업의 혁명이라고 해요. 그럼 증기기관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다는 얘기지. 그지? 증기기관 어떻게 하는 거야? 연료를 태워요. 그지? 연료를 태워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물을 끓이면 거기서 증기가 새어나오는데 그 증기로 기계를 돌리는 걸 증기기관이라고 하죠. 증기기관이 혁명을 일으킬 만큼 엄청난 발명이거든요. 증기기관의 효율이 얼마인 줄 알아? 니네 증기기관의 효율이 얼마인지 아니? 증기기관의 효율이 3이에요. 3%. 무슨 뜻이야? 기름을 10,000원어치 넣으면 3원어치밖에 못 쓴다는 뜻이에요. 맞아? 야, 10,000원어치 넣었으면 300원어치 정도 써야 되지. 그게 3%죠. 그래서 10,000원어치를 먹으면 300원어치밖에 못 쓰는 게 증기기관이에요. 그럼 증기기관은 효율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매우 안 좋은 거지. 그럼 그만큼 에너지를 되게 많이 써먹었겠죠. 에너지를 이만큼 넣어야 이만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도 혁명이라고 해요. 그럼 이 에너지 효율이 좀 높아지면 혁명, 대혁명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지금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이 얼마야? 10에서 20 사이거든요. 100년 동안 요만큼 올랐어요. 그럼 인간의 에너지 효율은 꽤나 높은 거 맞죠? 40이나 됩니다. 동물들, 식물들의 에너지 효율이 꽤나 좋은 겁니다. 제품들을 그렇게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들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니네 에너지 효율 2라고 써있어요. 어디에? 냉장고에. 냉장고에 이렇게 보면 2라고 써있습니다. 거기에 1, 2, 3, 4, 5 이렇게 써있지, 그치? 그게 이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얼마만큼의 일을 하고 얼마를 버리는지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는 거죠. 그래서 1등급, 2등급이 에너지 효율에 해당하는 내용이 돼요. 됐죠? 69페이지에 스탈린 기관이라는 카르노 기관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이 연력학 제1법칙이 완성이 되면 그때 하세요. 됐나요? 카르노 기관과 스탈린 기관은 인간이 만들어낸 기관 중에 효율이 가장 높은 기계예요. 굳이 안 할 겁니다. 나중에 요거 체크 하나 해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문제들 중에 카르노나 스털링 기관이 나오면 문제를 굳이 안 푸셔도 돼요. 여기에 포인트는 뭐야? 이 Q는 델타 U를 가지고 놀 수 있니 없니? 이게 니네들이 해야 되는 관건의 시험 문제입니다. 한 번만 해볼까요? 페이지 71페이지요. 자, 249번 한번 보세요. 거기 난이도 중이라고 써있는 거 맞지, 그치? 그리고 빈출이라고 써있는 거 맞죠? 시험지 얼마나 쉬운지 잘 보세요. 물리원이 이래요. T1 열원에서 Q1 열을 공급하여 W의 일을 하고 T2인 열원으로 Q2의 열을 방출하는 열기관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되니? 자, 보세요. 1000 줬더니 400 됐고 600 거린 거 맞지? 그지? 요 관계식을 보면 여기에 Q1 있었어. 이렇게 와서 W로 갔어. 이렇게 해서 Q2로 왔어. 얘가 100이면 얘가 40이면 얘가 60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 완성돼요. W는 Q1-Q2니? 네. 열 효율은 자, 열 효율을 바꿀 수 있겠어요? 열 효율은 Q1분의 Q2가 작을수록 좋다. 맞아? 자, 얘가 작으면 Q1분의 Q2가 작으면 1 마이너스 한 값이 작아지죠. 그럼 이 전체 값은 커지는 거 아니야? 이해되니? 이해됐어요? 열 효율은 Q1분의 Q2가 작을수록 1에 가까워지니까 좋은 거죠. 니은 동그란 거. 야, T2가 높아, T1이 높아. 고온에서 저온으로 간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 위에가 고온이에요. 위에가 고온이에요. 디귿은 X. 아니 이게 뭐야 시험 문제가? 그치? 어처구니 없지. 니네가 여태까지 배운 물리원 중에 가장 어처구니 없는 시험 문제들이야. 자, 250번도 한번 해볼까요? 250번. 잘 보세요. 이것도 되게 쉬워요. A가 있었어. B가 있었어. C가 있었는데 A는 Q1이 W가 이렇게 있대. 자, A. Q1이 얼마라고? 12Q. W가 얼마라고? 3Q. 됐죠? 그럼 Q2로 나온 애는 얼마야? 9Q. 됐니? 그럼 열 효율은 얼마니? 12Q분의 3Q. 끝난 거 맞죠? 이게 기억이지. 기억은 4분의 1. 그럼 거기 문제에 써있습니다. A, B, C의 열 효율은 모두 같다. 그죠? 문제 맨 위에 A, B, C의 열 효율은 모두 같다. 됐니? 그럼 얘도 4분의 1, 얘도 4분의 1이 나오면 되지. 그래서 얘 기억.
그럼 자료 하나 줬잖아요. 얘가 4Q래. 그럼 1의 양은 얼마니? Q요. 얘가 9Q래. 그럼 1의 양은 얼마니? 36이면 되죠. 그지? 요게 니은이고요. 왜 디귿이죠? 어때요? 시험 문제 어처구니 없죠, 지금? 응? 뭐라고? 25% 이렇게 쓰면 상관없어요. 됐지? 그래서 이런 문제에 열효율의 퍼센트라고 써있는 거 보이지, 그치? 그래서 거기에 답에 4분의 1이라고 써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기억의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그러면 답은 4분의 1이라고 써도 되지만 퍼센트니까 25%라고 적어옵니다. 되셨나요? 어때? 어렵지 않지, 그치? 됐어요? 열효율 파트 중에 여기 파트가 제일 쉬운 부분이거든요. 좀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 254번이에요. 자, 1분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무엇을 건드려야 할까요? 이런 뜻이에요. 254번. 됐어? 자, 일단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무슨 과정인지 모르세요. A에서 B점으로 가면 무슨 과정? 등적. W는 0이요. 됐지?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그냥 한꺼번에 정리하면 여기도 등적, W는 0이요. 여기는 등합, 여기도 등합. 되니? 자, 요 과정은 어떻게 하는 거야? 부피가 커졌으니까 1 한 거죠. 됐나요? 여기는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1 받은 거지. 됐어? 그래서 B에서 C로 갈 때 한 1의 양은 얼마니? 그러면 그래프 아래 면적이야. D에서 A로 갈 때 1 받은 면적은 얼마니? 그러면 요 그래프 아래 면적이야. 그럼 한 거 이만큼, 받은 거 이만큼. 그럼 실제로 1은 요 네모 박스만큼 한 거겠지, 그치? 요 면적이 한 1의 양. 됐나요? 자, 두 번째, 온도가 제일 높은 곳은 어디니?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때 쓰는 거야. PV는 nRT. 됐니? 그럼 여기는 얼마 값이 나왔어? 200. 거기를 T0라고 했죠. 여기가 T0예요. 됐니? 200을 T0라고 한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800. 그럼 얘는 얼마가 돼? 4T0. 됐니? 쓸 수 있겠어요? 얘 4T0. 그럼 여기는 400, 200이 T0야. 400이면 2T0. 됐니? 야, 구구당하면 되는데 그게 뭐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치? 자, 그럼 마지막 C는 4, 4, 16이니까 8T0야. 됐어? PV는 nRT 되게 많이 쓴다 그랬어요.
기억 동그라미. 됐니? 구구단할 수 있겠어요? 자, 되게 쉽죠. 두 번째, DA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은, 쳐보세요. D는 여기 있고요. A는 여기로 갔어. 등 앞이면 0 되는 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 앞이면 Q는 델타 U에 W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W 값이 얼마야? 요 면적이요. 그래프 아래 면적 W예요. 2니까 얘 200 맞지? 됐어? 그럼 여기 Q가 200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0 되는 애가 없다 그랬어요. 얘가 200이면 그래서 아래쪽으로 화살표가 쳐지면 얘도 아래, 얘도 아래. 그럼 얘네들 더한 값이 얘가 나와야 되죠. 얘는 200이면 안 되지. X. 얘들이 등 앞은 셋 중에 0 되는 애가 없습니다. 그러니 얘가 200이면 얘는 200이 될 수가 없죠. 왜? 0이 아니니까. 그럼 얼마야 계산하는 게 화학 2거든요. 얘가 200이면 요거 200이면 얘는 300이고요. 얘는 500이에요. 안 봐도 이렇게 쓰는 거야. 2대 3대 5니까. 안 배웁니다. 니네들은 안 배워요. 그래서 이거 얼마인지를 물어볼 수 없어. 단 등합은 0 되는 애가 없으니 얘가 200이면 얘는 200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알고 있으면 훨씬 잘 풀 수 있죠. 얘는 X. 한 번의 순환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회용은 요 가운데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그게 한 번을 순환할 때 한 일회용이에요. 그 가운데 면적을 구하세요. 600이요. 디귿 동그라미. 됐어? 어때?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시험 문제들은 면적을 구하는 시험 문제들이니까 좀 쉽게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 됐니?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연력학 문제 이 정도 할 수 있겠나? 됐어요? 칠판 지울게요. 잠깐 쉬어요.